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의 속속속입니다. 오늘은 언론의 역할. 우리는 뭐 매일 국내에서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모든 것이 무정부 상태일 수는 없고 뭐 가닥은 잡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언론은 불편부당, 시시비비,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소금, 그 다음에 뭐 파수견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자본 권력을 감시하고 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말이죠 면밀히 살피고 그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논평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요즘 보면은 그 아펙 정상회담이 이제 가까이 오면서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선물 투자 요구를 하든지 트럼프가 또 북한에 대해서 무슨 뉴클리어 파워다 그래서 말이죠 핵 보유국으로 실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좀 표현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엄청난 상황이 돌아가는 그러한 현장이 대한민국에 돼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그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연합뉴스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연합뉴스를. 연합뉴스는 뭐 제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관통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데 국가기관통신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2003년에 이제 법으로 만들 때 보면은 국가 차원의 뉴스 서비스 강화를 하는 게 좋겠다. 국가 차원의 뉴스 서비스 강화. 그러니까 어떤 정부는 말이죠. 여야가 뭐 갈릴 수도 있는데 국가는 뭐 일단은 영속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 간에. 그래서 그 정치적인 영향과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서 언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기관통신사를 정한 것인데 당시 보면은 그 연합뉴스가 보면 규모가 크죠. 그 역할도 사실은 뭐 중대하고 그래서 전국 및 해외 강범위한 특파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간 수십만 건의 기사를 생산을 해서 국내 주요 언론사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언론의 언론이죠. 언론의 도매상 이렇게 이제 통신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는 뭐 AP, AFP, 로이터 등 국제적 통신사와도 말이죠. 그 협약으로 해가지고 그 정보를 뭐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반 다른 언론 매체 그리고 공영 매체는 뭐 KBS라든지 뭐 EBS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그냥 방송의 송출이죠. 근데 연합뉴스는 말이죠. 뉴스 콘텐츠의 생산 배급을 말이죠. 언론사를 향해서 국가 차원의 그 정보 유통망 지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역시 국가 차원에서 언론도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은 원래 이제 그 국영 언론을 빼고는 말이죠. 민간 언론이잖아요. 민간 언론은 사실은 상업적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그 언론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언론 비즈니스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휘둘릴 수가 있죠. 돈벌이 때문에 사실은 뭐 광고라든지 말이죠. 정치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그 연합뉴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통신사로 지정을 하면서 정부가 연간 뭐그 2, 300억 원어치 말이죠. 연합뉴스 기사 구독료를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좀 주대 있게 해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연합뉴스의 말 2009년에 연합뉴스 TV도 보도 전문 채널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TV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합뉴스가 제대로만 하면 국내 말이죠. 그 이른바 언론 보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사실은. 그리고
연합뉴스가 이제 모든 언론사의 언론의 도매사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그 뉴스를 공급한다. 물론 그 뉴스는 공평무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뭐 국가라고 하는 뭐 틀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뭐 국제 규범이라든지 어떤 관행, 그것이 이제 건전한 것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비추어서 정상적인 저널리즘을 실천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른바 뉴스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가 현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말이죠. 뉴스의 어떤 가장 기초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사들은 이제 연합뉴스의 기사를 활용할 경우 뭐 간편하게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 영향이 사실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이제 방향, 내용이 그 전국 언론사에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연합뉴스가 제대로만 하면은 국내 언론이 걱정할 것이 좀 별로 없다 봐지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3,500억 달러 요구를 하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국제법상 좀 불법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WTO라든지 유엔 헌장 등에 비춰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미국 일방적으로 지금 한국에 요구를 하는데 미국이 무슨 그 자국의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국 법을 일단 발동을 해서 트럼프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에 요구할 때는 한국도 국익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이 불법적으로 요구를 했다면 한국이 그걸 얘기를 해야죠. 야, 불법을 왜 그 요구를 하느냐. WTO라든지 말이죠. 유엔 헌장에 비춰가지고 너 이게 잘못한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 이제 비슷한 행동을 취하는데 다른 국가를 또 그냥 절절매잖아요. 사실 그것은 미국의 경제 군사적인 위력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지는 것은 미국 시장이 더 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을 일단은 배제하고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수입품에 대해서 매겨가지고 일단은 수출하는 나라들이 좀 부담을 크게 하겠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WTO라든지 규정이 다 있어요 부분에. 그래서 이제 공평성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이라든지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투자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주권국가들은 보유한다. 그런 데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 정부도 이제 얘기를 잘 못해요.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미국에는 좀 약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도 그럼 과연 그렇게 약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말이죠. 정부에 대해서는 각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위협도 하고 그다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들은 말이죠.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언론 자유를 주장하고 그런 걸 강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에 입각해서 정상적인 공정 언론, 공영 언론, 공익 언론을 지향한다 그러면 연합뉴스에 대해서 말이죠.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너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75년에 언론에 입사를 해가지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금년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그동안 쭉 관심을 갖고 활동도 하고 또 언론 관련해서 이제 대학 강의도 10여 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치우치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디어 사회학 21세기 미디어 사회학 해가지고 책도 좀 상당히 두껍게 해서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저도 이제 한국 언론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 21세기 한국 언론 무엇이 문제인가 해가지고 이것도 또 최근에 이제 그 낸 바가 있는데 그래 이런 저런들에 비춰가지고 그 연합뉴스에 대해서 말이죠 일단 좀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통신사라는 것이 간단치를 않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통신사가 어떤 언론의 언론 도매상으로서 제대로 공정 공익 뭐 국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저 이기주의적 차원이라든지 민족주의적 차원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교과서적인 면에서 저널리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오늘 말이죠. 2025년 오늘 10월 26일인데 연합뉴스 보도를 한번 같이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25년 10월 오늘 26일이죠. 연합뉴스 홈페이지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억 달러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상당히 장문의 기사인데 역시 그 트럼프가 오면 타결될까? 근데 타결이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후손에게 불행한 미래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기사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또 기류에선 한국경제 그것도 보면 한국경제가 그 파탄나는 지경에 달해서 어떻게 미국의 예안권 더 깊숙이 편입이 되고 또 예속되어 가지고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괴로울 것인가, 남북 관계도 얼마나 더 험난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에 대해서 이제 러브콜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북한에 트럼프가 접근하는 것이 결국 미 국익을 위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갈라놓고 미국에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관계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 트럼프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김정은은 2019년에 트럼프는 2019년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인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집행을 하겠을 때 그걸 일단은 통제해서 못하겠습니다. 불행한 과거가 있었는데 이런 트럼프가 향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제 남한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하고 북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을 인정할 테니 미국하고 잘 지내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남북 간의 말이죠 분단을 더 고착화시키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영속화시키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그런 면에서 연합뉴스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참 바람이 큽니다. 연합뉴스가 제대로만 공정, 공익, 국민, 세계를 위해서 보도, 저널리즘을 실천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